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뉴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뉴런 안에서 어떻게 연산이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뉴런은 일단 입력 신호들이 다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A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값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야구공을 봤을 때 나는 피해야 된다, 맞아야 된다, 아니면은 요거를 손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입력되는 값들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 값들이 각각 가중치하고 곱해져서 이런 뉴런으로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하나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시면 입력 링크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받아서 새로운 활성화 수준을 계산하고 출력 링크로 출력 신호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입력 신호를 하나의 뉴런으로 받아서 나올 수 있는 출력 값을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력 신호는 미가공 데이터 또는 다른 뉴런으로도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뉴런 하나에서 나타난 값이 결과값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뉴런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 다른 뉴런으로도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입력값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피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피하는지 방법이 있겠죠. 앉아서 피하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피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한다라는 결과값이 나왔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다른 뉴런으로 연결이 될 때 만약에 위에는 앉아서 피한다, 밑에는 옆으로 피한다, 아니면은 도망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연결이 다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런에서 나온 값은 다른 뉴런의 입력 값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신호는 문제의 최종 해가 되거나 다른 뉴런에도 입력이 될 수가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값이 나오지만 이게 다른 뉴런의 입력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뉴런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뉴런에서는 이렇게 입력 신호라든지 가중치가 뉴런에서 계산이 이제 될 거예요. 이제 각각의 결과값들이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게 수치값이든지 아니면은 이산형 값이든지 이런 값들이 계산이 될 건데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런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고 해요. 원래 이 뉴런이라는 게 입력이 되고 가중치가 이렇게 같이 입력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입력 신호에 대한 가중치 값을 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한 값, 그 다음에 다른 입력 신호와 가중치를 곱한 값,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이 뉴런의 최종의 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이 y라는 출력 값을 내기 위해서는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이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합해진 뉴런의 값을 확인을 해서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1로 낸다든지 마이너스 1로 낸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이용한 출력 결정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뉴런은 입력 신호의 가중치 합을 계산하여 임계값과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임계값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특정 임계값보다 크면은 어느 값으로, 작으면 어느 값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의 합이 임계값보다 작으면 뉴런 출력은 마이너스 1, 크면 플러스 1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이 밑에 말하는 이 가중치 합의 임계값보다 작으면 크면 이거에 대해서는 활성화 함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활성화 함수에 대한 활성화 함수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되는 식과 y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적어놨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치랑 입력값이 곱해진 거를 다 더했을 때 뉴런인 x 값이 하나가 될 거고요. 그래서 특정 임계값인 활성화 함수와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x가 임계값인 세타보다 크게 되면은 1로 출력하고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1로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활성화 함수는 이런 종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해요. 그래서 출력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화 함수는 일반적으로 4가지 정도 씁니다. 계단 함수, 부호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선형 함수. 이 중에 시그모이드 함수는 별표 쳐주세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주관식으로 직접 쓰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실 때 여러분들 그 회계식 값이 S자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식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런의 출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단, 부호, 시그모이드, 선형 함수 이런 것들이 쓰인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딥러닝에서 좀 많이 쓰는 그런 함수들도 있어요. 바로 렐루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렐루라는 함수는 원래는 선형 함수예요. 선형 함수인데 정류된이라는 뜻을 가진 뜻으로 특정 흐름을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max 0,x라고 해요. 이 함수가 생각하는 특정 값 이전에는 그냥 다 0으로 처리하다가 특정 값 이상이 되면은 그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렐루 함수는 우리가 설정하는 인계값을 넘는 순간 입력값을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함수가 렐루라는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소프트맥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는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값의 집합에서 특정 인덱스 n에 해당하는 원소값의 중요도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표준화 지수 함수로라고도 불리며 출력값이 여러 개로 주어지고 목표치가 다범주인 경우에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모형이 개랑 고양이, 소를 분류하는 모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 개로 분류할 확률 0.78, 그 다음에 고양이 0.56, 그 다음에 소로 분류할 확률이 0.28 정도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 확률에서 각각 개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소의 확률 요것들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하나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이거는 개야, 고양이야, 소야 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해주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값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점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함수, 렐루 함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활성화 함수를 직접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직접 이 인공신경망의 뉴런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단일 뉴런 한 개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단일 뉴런의 학습이라고 해서 퍼셉트론을 뉴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퍼셉트론은 선형결합기와 하드 리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똑같이 임의의 값들이 입력이 될 거예요. 그냥 입력값과 가중치가 같이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뉴런, 퍼셉트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선형결합을 통해서 각각 곱한 값들이 더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결과값이 더해졌을 때 하드 리미터를 통해서 인계값, 요 인계값이 활성화 함수가 될 겁니다.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최종적인 출력값으로 도출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분류를 할 때 SVM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리할 수 있는 최적의 선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인공신경망에서도 2차원, 3차원
이럴 때 각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 최적의 하이퍼 플랜을 찾습니다. 그래서 2차원일 때는 2번 A2와 A1에 대해서 하이퍼 플랜을 찾아서 이렇게 각각 어느 집단이다 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3차원일 때는 플랜이 아니라 면으로 들어가서 각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는 면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요거를 학습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한 번씩은 강의할 때 인공신경망 설명드릴 때 제일 처음에 그 XOR 문제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공신경망의 발전이 늦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앞서서 AND 연산자랑 OR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X1이라는 값과 X2라는 값이 있을 때 AND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AND 연산자는 00, 10, 01, 11일 때 도출되는 값이 각각 다를 거예요. 자, 0과 0일 때는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0일 때도 0, 0과 1일 때 0, 1과 1일 때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두 개의 값을 비교했을 때 같은 값일 때 0을 같은 값을 출력을 하거나 다르면 0, 같으면 1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것을 AND 연산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OR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자, OR 연산자는 X1과 X2에 대해서 00, 10, 01, 11. 자, 둘 중에 하나라도 같은 값이 같으면은 0. 요거는 1, 1, 1.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것을 OR 연산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AND 연산자나 OR 연산자 중에서 AND 연산자를 가지고 학습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앞에서 그렸던 그림처럼 한번 연산을 해볼 건데, 자,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1이라는 값이 입력이 될 거고 X2라는 값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하나의 선형결합기인 뉴런 X가 입력이 될 거고요. 각각의 W1, W2라는 값이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우리는 세타라는 인계값을 통해서, 자, 원래는 활성화 함수를 쓸 수도 있지만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타를 직접 지정을 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라는 값과 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자, 가장 먼저 여기 있는 값을 첫 번째 f폭에 대해서 한번 직접 쓰면서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AND 연산자이기 때문에 X1과 X2가 입력이 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0, 0, 0, 10인가요? 0, 1, 0, 1, 1, 0, 1, 1 이라는 값이 처음에 각각 입력이 돼서 이 X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 값인 세타, 이 세타 인계값을 우리는 만약에 그냥 0.2라고 정해보겠습니다. 0.2라고 할 때 이 0.2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가고요. 작으면 0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둘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AND 연산자로 계산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온 목표 값이 0, 0, 0,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0, 0, 0,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 각각 가중치는, 자, W1과 W2를 저는 첫 번째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원래 분석을 할 때 이런 가중치는 분석가가 직접 지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W1은 0.3, W2는 마이너스 0.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실제 출력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차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의 변동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 출력값이 있고 이 출력값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표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오차값을 가지고 이 가중치를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학습을 할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칠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연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오차가 생기면 이 오차를 가지고 우리가 가중치를 다시 재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고 알파 값으로 해서 저는 0.1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가중치 조정하는 알파를 0.1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연산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자, 봤을 때 처음에 x1에 0, x2에 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w1과 w2가 0.3 마이너스 0.1일 때 두 가지를 곱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0과 0을 곱했잖아요, 각각. 그러면은 이 x에는 0이라는 값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0과 이 0.2를 비교했을 때 0이 나오겠죠. 0이 0.2보다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값은 0이 될 거고요. 목표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이 오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뺐을 때는 결과도 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중치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오차값과 러닝레이트를 또 곱해서 그 값을 각각 가중치에 더해줘야 되는데 0과 0.1을 곱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가중치는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0.3 마이너스 0.1 이라는 값이 첫 번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산을 들어갈 거예요. 자, 0과 1로 갔어요. 그러면은 W1이 0 곱하기 0.3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0.1은 마이너스 0.1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0.1을 0.2와 비교해보면 0보다, 이게 세타 값이, 인계값이 크기 때문에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목표 값인 0이고 W1, W2는 동일하고 출력 값이 또 0이에요. 그러면은 출력 오차도 똑같이 0, 가중치 0.3,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출력 한 번 더 학습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x1에 1, x2에 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x1에 1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면 0.3이라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W2에는 x2에는 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0.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0.3이 나오는데, 자, 0.3이랑 0.2를 비교했을 때 0.3이 크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 값은 1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틀렸죠. 앞에 두 개는 다 맞췄는데 이번에는 틀립니다. 그래서 목표값과 출력값의 차이인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생깁니다. 오차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러닝 레이트랑 결과값을 곱해줘서 각각 가중치에 더해줄 거예요. 근데 보시면 x2는 0이기 때문에 이 w2에는 가중치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앞에 있는 0.3 같은 경우는 x1이라는 값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곱해서 0.2라는 값으로 변경이 될 거고 마이너스 0.1이라는 값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되고 다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가중치가 그러면 바뀌었어요. 0.2 마이너스 0.1. 자, 그래서 1과 1이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 0.3이 아니라 지금은 0.2가 되겠죠. 0.2일 때 0.2 더하기 0.1이에요. 0.2 더하기 마이너스 0.1은 0.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0.1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가지고 0.2와 비교를 해보면 0.2가 크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출력도 0이에요. 그러면 또 원래 목표값은 1이지만 출력값이 0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이라는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x1, x2 둘 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와 오차를 곱한 값을 각각 가중치에 더해주면 값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0.1 곱하기 1을 했을 때 그냥 0.1이잖아요. 이 0.1과 0.1을 더했을 때 0.3 그리고 0이라는 가중치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똑같아요. 제가 한 거랑. 첫 번째 폭이에요. 이 네 가지 과정을 하나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중치가 0.3이고 0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다시 시작을 해요. 학습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과 0일 때 목표 출력은 똑같이 0이고요. 초기 가중치는 위에서 변경된 것처럼 0.3, 0. 그래서 실제 출력과 오차, 이거를 반복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단에 이렇게 오차 값이 다 0으로 나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엔드 연산자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5번까지 가게 되면, 5번까지 가게 되면 하나의 모형이 완성된다.